오늘 7년 동안 꾸준히 해온 독서 모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7년이 되었네요. 2019년 3월 비커밍이라는 책을 들고 처음 만났던 그날이 아직도 엊그제처럼 생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에 대한 로망은 가지고 있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 외에는 그 어떤 책도 접할 수 없었던 제가 5학년이 되어 강화에서 인천으로 이사한 후에 친구가 가지고 있던 강감찬이라는 초록색 위인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아,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이 있었구나. 그때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 꿈 같던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대학에 입학한 이유였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대출자 목록에 제 이름이 쌓여가는 즐거움과 제 대출 중에 책 목록이 하나씩 늘어날 때만 느끼는 작은 성취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후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다양한 책들을 읽으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꾸준히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책을 함께 읽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잘 안 돼. 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정말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모임의 이름은 여자들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었던 미셸 오바마의 비커밍에서 힌트를 얻어 지었습니다. 모임 인원은 7명으로 모두 여성입니다. 독서는 한 달에 2번, 2권의 책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은 비커밍부터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까지 총 134권입니다. 지혜 언니들의 나이 차이는 최대 16세로 모두 50세가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폭이 넓은 편이죠? 코로나 시기에는 모임을 잠시 멈췄다가 지혜 언니들의 요청으로 줌을 통해 1년여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신기하게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오히려 더 깊이 집중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만한 질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책을 읽나요? 책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소설, 인문학, 철학, 자기계발서, 그리고 트렌드를 읽는 것, 경제, 과학 분야까지. 그 중에서도 특히 소설과 고전을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책 선정이 중구난방일 때도 있지만요. 오히려 그 다양함이 모임을 오래 지속하게 만든 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독서 모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모임은 먼저 저자 연구로 시작합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저자 연구를 하죠. 이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날은 책 내용보다 저자의 삶이 더 재미있고 인상 깊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저자 연구 후에는 각자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눕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꼈구나. 그 깨달음이 독서를 하는 이유를 훨씬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책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나 독서 팟캐스트 등을 참고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묻기도 했고요. 그러다 책 선정 방법이 점점 다양해졌죠.
고전은 출판사 시리즈를 따라 읽기도 하고 책 속에 언급된 또 다른 책을 이어서 읽기도 하고요. 칸트나 헤르만 헤세처럼 한 작가를 깊이 파고들며 연달아 여러 권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을 추천받습니다. 그 덕분에 혼자였다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모임 장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의외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는 운 좋게도 조용한 북카페가 있어서 그것을 주로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는 커뮤니티 공간을 대여하기도 했고요. 또 서울시내 도서관 중에는 세미나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용산 도서관 세미나실을 사용했는데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환경에 시설도 좋고요. 덕분에 모임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잘 읽어오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모임은 정말 책을 잘 읽어오는 모임입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해 1년 만에 7명이 되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꾸준히 잘 읽어오십니다. 서로에 대한 작은 책임감이 이 모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모임 이전에 독서 모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과적으로 책을 잘 읽어오지 않아서 모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독서 모임은 급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작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늘 어렵습니다. 모든 책이 다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권의 책도 배울 것이 없는 책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결론은 점점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래도 고전이 답이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쓰인 책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반복되고 고전은 그 반복을 가장 깊이 있게 담아냅니다. 작가적 상상력과 그들의 세계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저희가 읽은 134권 중에 가장 두꺼웠던 책은 약 1700페이지에 달하는 돈키호테였고, 가장 어려웠던 책은 BTS 때문에 읽게 된 융의 영혼의 지도였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못했고요.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7번째, 인원이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인원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 흐지부지 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 4명 이상은 되어야 모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월 2회를 하지만 처음부터 월 2회가 부담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한 권의 책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모여서 독서만 하시나요? 물론 아닙니다. 소풍도 가고 여행도 가고 전시회도 1년에 한두 번씩 함께 관람합니다. 전시를 보고 나서 관련된 책을 함께 읽기도 하고요. 책으로 시작된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서클럽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읽었다고 착각했던 책들을 정말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읽히면서 제목만 알았던 수많은 고전과 명작들, 그 책들을 읽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책 목록을 만나면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책이 꼭 하나쯤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도 평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야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시간입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너무 공감합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더 한다면 책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그 시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함께 읽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독서 모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시간입니다. 저희끼리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제발 누구라도 아프지 말자.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읽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혜들도 모두 인문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독서 모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 먹는다면 놀랍게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면 더 쉬워집니다. 독서 모임 시작할 용기 생기셨나요?